예비 시아버지는 처음 만난 날부터 말씀이 참 많으셨습니다. 처음 식사 자리를 같이 하던 날도 부부는 결혼하면 요자를 붙여야 하고 여보라고 불러야 한다. 며느리는 인성이 좋아야 한다. 하는 말들을 늘어놓으며 2시간 동안 계속 혼자 떠드셨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말이 많고 고지식한 분이구나 하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식사를 하고 난 4일 뒤 예비 시아버지께서 문자를 보내오셨다는 겁니다. 둘이서 데이트하자고요. 결혼 전부터 따로 연락을 해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단둘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자 하시니 제 입장에선 정말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고 다음에 뵙자 거절했고 이 일로 남친과 대판 싸우게 되었죠. 이후 예비 시아버지가 삐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가 먼저 같이 밥 먹자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번 일로 서운하다며 처음 만난 날 말했듯이 인성이 중요하다.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시 저희 부모님까지 욕되게 보이는 말씀 같아 듣기 싫었지만 많이 서운하셨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2주 전 갑자기 카페에 가자고 연락이 와서 남친과 셋이 갔더니 사람은 인성이 중요한 거다.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하는 말을 또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희 부모님을 자꾸 욕되게 하시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고 자리를 잠시 피해서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남친이 본인 아버지께 싫은 소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난 후 남친이 예비 시아버지께 임신 사실을 알려드렸고 결혼을 당겨서 해야 할 것 같다는 결론을 내고 좋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3일 뒤에 문자가 왔네요. 퇴근하고 전화 좀 해라. 딱 이렇게요. 해서 퇴근 후 바로 전화드렸더니 대뜸 어디로 가면 되냐? 이러시는 겁니다. 갑자기 만나자고 연락하라 하신 거였죠. 해서 선약이 있어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정중히 거절했는데 막무가내로 오시겠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한 번 더 거절했더니 또 삐지시더라고요. 찜찜한 마음에 다음날 전화드려 아버님 어제 서운하실 것 같아 전화드렸어요. 하고 풀어드리려는데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앞으로 어른한테 배울 게 많아 보인다. 어른이 보자고 하면 무조건 봐야 하는 거다. 집에 가서 너희 어머니께 물어봐라.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때는 저도 화가 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이 될 사람이지만 상대방에게 시간이 되는지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니냐고 말대답을 했었죠. 그랬더니 제가 말대답해서 안 되겠다며 결혼을 반대하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해서 알겠다 하고 저희 집에도 그렇게 말씀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너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구나. 라고 하며 직접적으로 저희 집 가정교육까지 운운하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한바탕 시원하게 퍼부으며 대판 싸웠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건 남친이 저한테 먼저 사과드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도 어른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 하면서요. 저는 당연히 사과 못한다 거절했고 앞으로 아버님 볼 일은 없을 거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앞으로는 본인과 저 우리 아기 이렇게 셋만 생각하자 말하더라고요. 대신 명절에는 우리 집에 가서 제사는 지내야 한다. 생일도 챙겨드려야 한다. 하면서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말로는 새롭게 꾸리게 될 우리 가족만 생각하자 하면서 결국 본인 부모님께 할 도리는 다 하라는 말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 난 후 남친도 남친 아버지도 꼴보기 싫어서 그만하자 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잡는 남친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연락처를 모두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펑펑 울었던 것 같네요. 현재는 부모님께 이런 사실을 모두 말씀드린 상태이고 오랜 시간 상의하고 고민한 끝에 병원에 갈 예정입니다. 아이에게는 미안하고 또 미안하지만 이렇게 결혼을 진행했다가는 남은 제 인생을 망칠 것 같아 여기서 그만하려고 합니다. 결혼 전부터 가정교육까지 운운하며 막말을 해대는데 결혼 후에는 안 봐도 뻔하겠죠. 지금은 엄마가 불행하면 아이도 불행할 거다. 이대로 결혼하면 나는 물론이고 아이까지 평생 불행할 거다. 하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대로는 정말 안 될 것 같네요. 늦은 시간 잠도 안 오고 답답한 마음에 어디라도 털어놓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이런 제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댓글입니다. 첫 번째. 쓰니 나이가 많거나 부인과 질환으로 앞으로 인생에 있어 아이가 없을 게 아니라면 잘한 결정입니다. 님 말씀대로 셋만 생각하자 말만 할 뿐이지 집안 행사를 다 챙기라는 소리잖아요. 못 베어먹은 집안이랑 결혼해봐야 내 남편도 결국 그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서 이 모양이구나. 지팔 지꼰이란 말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하며 후회할 겁니다. 부부가 행복하고 서로 힘이 되어줘도 키우기 힘든 게 아이라는데 삐그덕거리며 아버지에게 사과하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무슨 힘이 되겠나요? 생각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대로 결혼하게 되면 며느리 혼자 있을 때 수시로 집에 들이닥칠 겁니다. 아니면 아예 짐 싸들고 들어앉을지도 모르겠네요. 내부모 욕보인 사람에게 최소 50년을 아버님이라며 굽신거리고 부양의 의무를 해야 하는데 과연 감당이 될까요? 그 나물에 그 밥인 집구석인데 님 혼자 인연을 끊자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결정 잘하셨어요. 하루빨리 병원에 다녀오시고 훌훌 털어버리세요. 세 번째, 생각 잘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중간 역할하며 방패가 되어줄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지옥문이 열릴 겁니다. 애 낳고 이혼 한 해 만에 울고불고 하면서 힘들게 사느니 지금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빨리 병원부터 다녀오세요. 네 번째, 확실히 남친 아빠가 제대로 이상한 것 같아요. 경우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남친이죠. 결혼하면 안 봐도 뻔하니 이대로 끝내세요. 그런데 도대체 예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단둘이 따로 만날 일이 뭐가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다섯 번째, 생일 챙겨야 하고 제사도 지내야 한다면 다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남자 진짜 머저리네요. 부자가 쌍으로 머저리라 도망치라고 계속 경고음을 울려주니 고맙다 하시고 하루빨리 발 빼세요. 여섯 번째, 예비 며느리한테 가정교육 운운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따로 보자고 하는 남자 아버지도 문제지만 중간에서 차단 안 하는 남자가 제일 문제입니다. 얼른 병원에 다녀오세요. 결혼하면 시아버지 저 성격에 며느리가 미쳐버릴 겁니다. 저도 아이 셋 키우는 아줌마지만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현명한 겁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